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이혼과 관련한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든가 또 아이들 양육권 또 면접 교섭권 등 이혼 관련한 여러 가지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분쟁, 땅 문제, 돈 문제, 명예훼손, 고소 고발건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성중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이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좀 했는데요. 네네. 이혼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혼인 취소하고 이혼하고 어떤 또 개념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요새 KBS 드라마에서, 네, 혼인 취소 관련된 네. KBS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이제 이혼은 뭐 쉽게 말해서 살다가 그러니까 혼인 생활을 하다가 뭔 사유가 생겨서 헤어지는 거고요. 네. 혼인 취소는 아예 이제 처음서부터 결혼할 당시서부터 무슨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결혼한 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것으로 되는 거고요. 네. 혼인 취소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뭐 혼인 취소할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사유가 되면 그때는 이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개념이 네. 이혼은 아예 살다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제 부정행위나 뭐 여러 가지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이런 하자가 있어서 헤어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법률적으로 이혼한 사람이 되는 거고 결혼한 흔적이 남는 거고요. 네. 혼인 취소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중대한 병이 걸린 악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에는. 그러니까 악질이 있는데 이거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했을 때. 사기 결혼인가요? 그러면? 뭐 사기 결혼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 취소 사유는 또 별도로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병이 있는 걸 속이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인데 나 그걸 속이고 결혼을 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혼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결혼 안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 취소 사유와 이혼 사유는 뭐 다른데요. 이제 혼인 취소 사유는 민법에 이제 자세하게 보시려면 민법의 816조를 보시면 혼인 취소 사유가 쭉 나옵니다. 네. 근데 저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8세가 넘어야 또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809조에 우리가 이제 아직도 이제 근친혼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은 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8촌 형 동생 뭐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못 합니다. 이건 이건 이제 근친혼이라서 네, 결혼을 네. 못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헷갈리는데 6촌 이내에 뭐 6촌 혈족의 배우자 이러면 쉽게 설명해서 내가 이제 남자라고 하면 6촌 형의 형수, 네. 그러니까 6촌 형의 부인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혼인 못합니다. 일단 가족 관계가 형성됐다면.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촌 형수는 당연하겠죠. 네. 이제 이런 이제 809조에 보면 나의 이제 친인척, 뭐 외가, 친가 다 합쳐서 8촌 이내 혈족, 네. 형 동생, 뭐 이런 오빠 동생 사이는 결혼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내 형의 부인이었던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나의 부인이었던 사람의 육촌이거나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도 혼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위배됐을 때는 어떤 경우는 이제 8촌 이내의 혈족과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무효 사유가 되는 거고요. 혼인이. 네. 그다음에 6촌 이내 뭐 혈족의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는 이제 816조에 따라서 이 근친혼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봐서 네. 혼인 취소 사유가 또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혼인 무효 사유가 되는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TV 드라마 보면 실제 상황들 나오는데 실제? 처제하고 다시 처제랑 결혼하는 뭐 건 안 불륜으로 되겠죠. 네, 지금 그러면 보면은 그런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생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근친혼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809조에 따라서 809조의 그 2항에 따라서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이 뭐 종종 네,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런 법률 경우에는 검토를 근친혼에 해당이 예, 809조에 할 수 위반되는 있는 것으로 알고 거군요. 있습니다. 네. 자,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권성준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혼의 모든 거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혼 절차까지 좀 예, 예. 알아봤고요. 오늘 그러면은 재산분할 청구권 관련해서 좀 예.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혼에는 그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 협의 이혼. 있다는 네, 거 네, 말씀드렸고요. 네. 협의 이혼 하실 때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그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재산분할 청구권은 반드시 뭐 협의혼할 때 선결 조건으로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이혼한 다음에도 재판으로 할 수 이혼한 있는. 다음에 뭐 협의 이혼을 한 경우에 그 이후에 2년 안에 네.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일방 당사자 같은 경우에 나는 먼저 이혼만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재산분할까지 따지게 되면 이혼 절차가 길어지거나 그렇죠. 다툼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협의 이혼의 재산 분할은 별개라고. 예, 예. 그래서 협의 이혼을 먼저 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나중에. 이제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재산 분할 청구가 실제 재판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퉈지는데요. 네. 이제 쉽게 설명드려서 고유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혼 전서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부모한테 물려받았거나 그래서 내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네. 고유 재산이라고 해서 그 원칙은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혼인하고 나서 상속이나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이제 증여 그런 혼인하고 거에... 나서 이제 상속받는 경우도 고유 재산입니다. 원칙은. 네. 왜냐하면 부부가 이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고유 재산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많이 다투는데 네. 문제는 그 고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 10년, 20년 그러니까 우리 아나운서님 케이스 주신 것처럼 혼인을 하고 뭐 5년 뒤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20년을 더 살았어요. 네. 근데 이 상속받은 재산이 처음에는 뭐 한 평당 10,000원밖에 안 되는 땅이 평당 1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10배가 그렇죠. 뛰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10배가 뛰었는데 이거는 부인한테나 다른 배우자한테 어떤 권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산의 유지 형성, 그러니까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같이 보탬을 했다 그러면 도움을 줬다 그러면 재산 분할의 이제 대상으로 삼는 것.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뭐 법원에서 정하긴 하지만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하고 나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더 불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습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하실 때 네. 그 양육과 관련된 문제, 위자료 문제, 재산 분할을 한꺼번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협의 이혼 하실 때는 사실은 이렇게 재판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니까 네. 이혼하고 양육 문제만 결정을 하고 나중에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재판상 이혼할 때는 이 재산 분할하고 같이 그러면 보통은 이제 재산 정리가... 분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네. 거의 이제 뭐 한 90% 이상은 그 이제 재산이 있을 때는 변호사들이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그걸 다 이제 청구에 넣거든요. 네. 그래서 뭐 판사들도 다 당연히 재산 분할 어떻게 할 건지 재판을 할 때 이제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럼 재판 이혼을 할 때 상대 배우자의 유책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이렇게 재판 아닙니다. 그게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재산 분할 청구권은 그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뭐 다른 나쁜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네. 그 유책 배우자가 되었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몰수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권은 오로지 이제 부부 당사자가 이룩한 재산이냐 네. 아니냐 요거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럼 배우자의 것이기 유책이 때문에 있느냐 없느냐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크게 영향은 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없다. 이제 물론 재판부가 네. 재산분할을 이제 고려할 때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네. 뭐 유책 배우자가 뭐 계속 뭐 도박에 탕진을 했다거나 돈을 가지고 가서 뭐 이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거 이제 고려를 하겠죠. 뭐 몇 억을 갖다가 뭐 도박장에다 갖다 줬다거나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그 재산 분할을 할 때 고려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산 분할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나 부인이 이혼할 계획으로 있던 재산을 미리 좀 빼돌리거나 그런 경우가 그런 있죠. 경우가 있게 되면 많죠. 네. 그 본인은 이제 이혼할 생각으로 예.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아니면 명의 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경우는 뭐 돈을 받고 파는 경우고 네.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아는 명의로. 사람한테 잠시 맡아놔 이렇게 하면서 등기를 넘겨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혼 재판 하다 보니까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재판부가 볼 때도 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 당사자는 부인이나 뭐 남편은 이거 그 전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건데 빼돌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상대방은 누구냐 하면 그 받은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고 그 받은 사람. 명의 매도를 했다라면 매수인을 상대로 그다음에 명의 신탁을 했다라면 수탁자를 상대로 그 사람을 상대로 사행위 취소 소송을 내는 건데요. 네. 그 소송에서 어떤 걸 주장하냐면 남편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우리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다시 이제 남편 명의로나 뭐 부인 명의로 돌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고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빼돌리는 것이 사회행위인데 네. 뭐 당연히 그건 고의가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난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네. 뭐 무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집을 팔게 됐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망했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케이스라면 그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행위냐 아니냐는 사실 재판에서 다투어지는데 이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 나 이제 3개월 뒤에 이혼하려고 자기 명의로 된 것 누구한테 팔아서 이제 돈을 현금으로 뭐 어디다 금고에다가 이제 숨겨놨다거나 네. 이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 그 받은 사람을 상대로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받은 사람이나 뭐 매수자는
나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 매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매수인이 나 정상적으로 돈 주고 샀는데 내가 왜 사행위 취소 소송을 당해야 돼?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면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한다고 무조건 이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재산을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네. 이런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느냐 부인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예. 우리 집에 재산이 부동산이 뭐가 있는지 현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를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재판 해보고 이혼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네. 저는 이제 부부들이 보통 이제 재산 관계를 공유한다고 이렇게 공유하지만, 생각하는데 네. 의외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고 네가 번 거 네가 쓰고 내가 번 거 내가 쓰자. 뭐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남편 명의로 뭐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러면 네. 모르는데요. 이제 모를 부인 수가 명의로 있어요. 뭐 네.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러면 모르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실 때 네.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면 세무서 그다음에 이제 뭐 국토교통 뭐 정보원인가 이런데 그다음에 또 법원 이런 데를 통해서 전부 사실조회를 보내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알려주세요. 뭐 아니면 은행에다가 예금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내서 이제 재산 분할하는 거죠.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송, 경우 민사소송 소송 비용 좀 여쭤보려고요. 민사소송 비용이요? 소송에서 네. 이제 피고를 이제 둘로 해서요. 예. A, B로 해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이제 패소를 했대요. 누가요? 원고가 아는 예. 분이. 예. 예. 그러면 이제 소송 물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송 비용 패소했을 때 소송 비용액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렇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원래 이제 소송을 하면 예. 뭐 원고가 이제 패소를 하게 되면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요. 예. 피고가 패소를 하면 피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구체적인 소송 비용은 보통 이제 변호사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변호사 비용을 전부 다 물어주는 게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소송을 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정해진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금액을 그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산정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피고가 2명인데 원고가 졌다 그러면 이 피고가 이제 지출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뭐 원고한테 물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에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400만 원까지 인정을 받는다 이렇다면 예.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200만 원씩 물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 원고가 이제 A, B 둘인데요. 어? 원고가 이제 원고를 이제 두 팀으로 해서 이제 소송을 했대요. 원고가 둘이라고 하더라고요. 원고가 2명이고 예. 좀 전에 피고가 2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피고가 둘이요. 둘. 피고가 2명이고 원고가 소송을 냈다가 예. 원고가 졌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피고가요. 원고가 졌다고요? 예, 원고가 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원고가 졌으니까 원고가 피고 2명한테 그럼 물어줘야 되겠네요? 예. 근데 피고가 이제 소송 비용을 이제 물어주라고 피고가 이제 서면으로 이제 보내줬대요. 이만큼을 물어주라고. 예. 근데 자기들이 이제 A, B 원고가 두 팀인데 이제 자기들이 각각 변호사 비용이 공이 들었다 똑같이 뭐 300 얼마씩 들었대요. 그래서 원고가 300 얼마씩이니까 총해서 한 700만 원 가까이 물어줘라. 그건 이제 그쪽 피고분들이 달란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피고분들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고 해서요. 법원에다가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이란 절차를 밟아요. 그 밟았는데 법원에서 얼마씩 주라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줘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무조건 나 변호사 비용 300만 원씩 들었으니까 이거 다 주세요 이런다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피고가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는 법원의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 절차를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원고한테. 예. 그러니까 원고가 그런 원고 입장이라면 피고들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갖고 청구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왜?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이것도 그렇지만요. 만약에요. 원고가 한 10명이에요. 원고가 10분이에요. 그러면 각각이 이제 소송 비용이 각각 자기들 10명이 다 지불을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있잖아요. 10명, 만약 10명이다. 그러면 각각이 만약에 10명이 300만 원씩이다. 이게 소송 청구액이 많아서 막 한 몇 억이다. 그래서 각각 자기들이 부담이 되니까 10명이면 300만 원씩이다. 그러면 3천만 원이 자기 각각 10명 300 곱하기 10 해서 3천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다고 해서 그 3천만 원을 다 내야 하는 건 아니다는 게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네네. 그 선생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 3천만 원 그 자기들이 300만 각각은 300만 원인데 각각으로 자기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는 3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기들 법을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보낸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 판사님이 확정을 해주는데 법을 다 아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그건 제가 이제 뭐 그 변호사 사무실에 왜 그랬는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제가 원칙적인 거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낼 필요는 없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게 3천만 원을 내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니네요. 그게 다 정해져 있나 그러니까 보네요. 법원에서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권성준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재산만 재산이냐? 채무가 많은 경우는 좀 어떻게 또 재산분할 달라집니까? 청구를 할 때는요. 네. 가지고 있는 재산, 뭐 동산, 부동산, 예금 다 합치고 거기에 이제 부부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다 뺍니다. 채무도 그럼 포함이 그래서 되는 거죠? 재산이 10억인데 채무가 5억이에요. 네. 그러면 다 빼면 5억이죠. 그럼 5억을 이제 2분의 1로 나누거나 네. 뭐 6대 4로 나누거나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엔 그 빚도 그럼 나눠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채무가 뭐 빚만 10억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건 이제 막 재판부마다 변호사들마다 견해가 갈리는데요. 뭐 채무도 뭐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재산이 없는데 뭐 나눌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해서 기각하는 게 맞다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통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빚만 10억이다 그러면 네. 뭐 5억씩 나눠야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변제를 못하니까 결국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되겠죠. 그러니까 채무도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건 견해가 갈립니다. 빚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를 뭐 나눠줘야 되느냐 아니면 기각해야 되느냐 견해가 재판 갈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은 대통령 취임식 관계로 하루 쉬고요. 수요일에 국민연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